북한의 인권 유린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유엔 인권이사회의 연례 보고서가 제출됐습니다. 오늘 생생 토크에서 살펴봅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매주 전해드리는 RFA 자유아시아 방송의 생생 토크입니다. 유엔 인권이사회에 북한 인권과 관련한 보고서가 올해도 제출됐다고 합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양희정 기자 연결됐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스위스 제네바에 유엔 인권이사회가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또 회의가 개막이 됐는데 북한 인권 유린 책임자 처벌과 관련한 연례 보고서 제출됐다고요? 상세히 소개해 주시죠. 지난달 22일 개막된 46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지난 12일이었죠.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 최고 대표의 연례 보고서가 제출이 됐는데요. 북한의 인권 유린 책임자 처벌을 위해 구성된 전문가단이 지난해 권고한 사항에 대해서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의 이행 조치를 담은 그런 보고서입니다. 보고서는 유엔의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가 수집한 자료의 분석을 통해서 북한에서 수많은 반인도적 범죄가 해결되지 않은 채 지속적으로 자행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이런 합리적 근거가 있다는 것을 계속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의 마하마네 실세 구로국장은 이 보고서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하면서 북한의 인권 유린 책임자 처벌과 정의 구현이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의 필수 전제 조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 여러 가지 성과가 있었다라는 평가가 있는데 그중 최고 중에 하나는 북한의 인권 유린 했던 책임자를 처벌하는 그 증거 자료 확보하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시슬구로 국장은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의 주요 업적으로 지난해 대대적인 기술 향상을 통해서 북한 인권 유린에 관한 주요 정보와 증거를 보관하는 보관소의 통합 강화를 달성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자료의 보관이나 정보 처리 기능을 개선했고 또 각종 정보를 다양한 전자자료 보관소 등에 이동을 시켜서 또 저장도 할 수 있고 또 복잡한 정보의 검색이나 분석도 용이해졌다는 이런 설명인데요. 목격자나 피해자를 보호하거나 비밀을 유지하기 위한 정보 보안 기능도 강화됐습니다. 네,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또 물론이고 최근 현대 기술을 또 이용해서 이것을 보관하고 앞으로 또 활용하는데 아주 쓸모가 많다라는 내용인데요. 그렇게 보관된 자료들, 정보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현재 전자보관소에 4천여 개의 파일이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인터뷰라던가 또 보고서, 또 인공위성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최근에 하고 있는데요. 인공위성 사진, 또 지도, 또 법원의 문서라든가 청원서, 시청각 정보,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향후 인권유린 책임자에 대한 형사고발 등 정의구현 과정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보고서, 연례 보고서 이름 앞부분이 북한 인권 탄압, 인권 유린 그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보고서다라고 했는데, 그럼 인권 유린 책임자, 가해자라고 할 수 있는데 훗날 책임을 어떤 식으로 물을 수가 있고 또 처벌까지 이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크게 세 가지로 축약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에 의해서 북한의 인권유린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임시특별재판소를 설치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반인도적 범죄이기 때문에 이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서는 개별 국가가 보편적 관할권을 사용한다는 그런 방안입니다. 이 세 가지 방안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고요. 또 이어서 이런 인권 침해에 대해서 유엔 인권 특별 최고대표 사무소는
이것에 대한 책임을 묻고 또 북한의 포괄적인 법 개혁에 착수하기 위해서 북한과 협력을 하려고 계속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이 모든 제안을 거절했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유럽 의회도 북한 인권에 상당히 관심이 있는데요. 유럽연합이 지난 11일 제출한 북한 인권 결의안 그 초안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 인권 사무소를 포함한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의 책임 추궁을 위한 노력, 그것을 굉장히 칭찬했다고요. 또 국제 기준에 따른 전략을 수립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도 있다던데 소개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향후 2년에 걸쳐서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모니터링, 즉 조사 감시 역할이죠. 또 문서화, 또 정보와 증거를 보관하는 보관소를 또 설립하는 일, 또 법적인 책임 추궁을 위한 전략 수립에 나설 전문가를 확보하는 것 등 이렇게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의 역량 강화를 지속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결의안 초안은 밝혔는데요. 결의안 초안은 그러면서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를 비롯한 북한의 인권 유린 책임 추궁 노력에 모든 유엔의 회원국과 유엔 기구 또 시민 단체 등이 협력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특히 유엔의 북한인권조사위원회죠. 2014년에 발표한 보고서에 지적된 이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 침해와 또 인권유린 가해자가 처벌을 받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매우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인권은 인간으로서 가지는 당연한 기본 권리를 말합니다. 유엔을 대표하는 국제사회 대부분 나라들은 북한의 인권 상황 정말 나쁘다, 최악이다, 유린되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생생 토크는 북한 인권과 관련한 유엔 인권 이사회의 보고서 내용 취재기자 양희정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양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